전문가 네 분 모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황태순 시사평론가,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 이수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수 계열의 여당이 탈당, 대규모 탈당을 넘어 분당이 되는 사태가 임박했는데요. 그 축인 두 사람이 오늘 그 탈당의 움직임, 분당의 움직임을 이끌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새누리당 안에서는 보수개혁, 보수혁명을 통한 정치혁명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저희들 자식들한테도 떳떳할 수 있는 그런 보수를 새로 시작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겠다는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 정치는 헌법 유린으로 이어지면서 탄핵이라는 국가적 불행을 초래케 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사당으로 전락해서 국민과 당원 동지 여러분들을 실망시켰습니다. 네, 무성대장하고 유승민 의원이 의기투합하면서 불길이 커지는 거죠? KY죠. 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작년이죠. 보면 김무성 대표 KY 있었는데 실제로 KY 연합인자 성사되었는지 앞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수계열 정당에서 원내 교섭단체를 이룰 정도로 대규모 탈당이 있었던 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네. 막 1995년에 당시 김종필 대표가 사실 YS 대통령하고 갈라서면서 자민련 만들 때 나왔던 현역원이 9명밖에 안 돼요. 네. JP조차도. 뭐 그 이후에 보면은 총선에서 이제 크게 만든 거죠. 나중에 만든 거죠, 사실은. 그 다음에 90년 대선 앞두고 이인재 당시 경기도지사가 국민신당 만들어 나갔을 때 현역엔 따라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명도. 그렇죠. 네. 대원외였어요. 그 다음에 2002년 같은 경우 당시도 지방선거 앞두고 박근혜 부총재가 탈당했습니다만 단 한 명도 따라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도 나홀로 탈당이었죠. 나홀로 탈당이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복당합니다만 어쨌든 이번에 27일,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이 됩니다만은 화요일, 그 다음에 오늘은 보니까 뭐 31분이 모여서 일단 탈당 선을 다 썼대요. 네, 썼고 그렇죠. 일단 이제 보관하고 있는 상황일 텐데 실제 이 다음 주 화요일인 27일 날 집당으로 분당성 탈당, 대규모 탈당을 하겠다라고 예고한 상태인데 사실상 60년, 70년 보수 정당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지금 보수 정당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이 대규모 탈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요. 거의 분당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인원이 많아지게 된 계기가 바로 이 유승민 의원의 입장이 정리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유승민 의원은 어제 김무성 전 대표를 만나서 탈당을 하자 이렇게 같이 결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인원이 많아진 것 아닐까요? 그렇죠. 사실 뭐 주류 측에서 비상대책위원장을 이 비주류에게 추천해달라고 할 때 네. 비주류 쪽에서 유승민 카드를 내밀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그러니까 주류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따라서 더 이상 뭐 비주류가 지금 당에 남아있을 이제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충분히 탈당할 명분은 축적했다는 그런 계산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유승민 의원은 어쨌거나 이 지금 그 보수 정파 내에서 유력한 지금 잠재 대선 주자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유승민 의원이 지금 이제 총대를 메고 같이 동반 탈당한다는 그 자체가 아마 동료 주변 의원, 망설이는 의원들에게 상당한 탈당을 할 수 있는 이 상당한 자극제를 넘어서 강력한 동력으로 작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과연 지금 그 새로 지금 구성될 수 있는 이 보수신당에서 지금 유승민 의원을 넘어서 지금 뭐 대권에 상당한 그 뜻을 두고 있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까지 아우르게 된다고 한다면 사실 남게 되는 이 친박계 위주의 이 새누리당이 과연 당으로서 이 지금 이 조기 대선 과정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가 아마 상당히 관건으로 떠오를 것 같습니다. 자, 사태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제 정우택 원내대표가 다급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전통 보수 세력들은 유승민 의원에게 가짜 보수란 이미지 가지고 있다. 가짜 보수가 탈당에 만드는 신당이 꼭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다. 거의 고춧가루 이상의 수준이에요. 네. 네, 저것이 왜 저렇게 다급하냐면 왜 소리 지르면 큰 소리 치면 지는 거라고 네. 실제 친박의 그 위기 상황을 그대로 반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번에 유승민 전 원내대표까지 탈당함으로써 여러 가지 의미 중에서 가장 큰 의미는 이제 남은 새누리당은 친박 새누리당, 최순실 새누리당이라는 오명만 뒤집어 쓸 뿐이고 도로 친박당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규정당할 것이고 향후 정부의 주도권은 당분간
새누리당을 탈당한 비박 신당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것이다. 그리고 유승민 의원까지 탈당했으면 40석 정도는 무난하게 돌파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네. 거기에 소위 말해서 유력 대선 주자인 반기문 사무총장과 연대설이 나오게 된다면 그에 따라서 정진석 전 원내대표로 필두하는 중도급에 있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탈당하게 된다면 60석, 70석까지도 더 나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삼투압이 커져가지고 나가는 당이 커질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남아있는 친박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대선 주자가 없지 않겠습니까? 네. 따라서 씨 없는 수박, 즉 네. 불임 정당으로 전락하기 때문에 대선전으로 기존의 정당 역사를 보면 명멸할 가능성이 많고 당분간 비박신당의 유승민과 반기문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과 이재명 이 양정당의 싸움으로 전국이 전망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사실 오늘 아침에 비상시국회의 그 탈당계 의원들이 아침에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탈당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이 굉장한 관심사였는데요. 자, 하태경 의원이 아침에 이 회의에 들어가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가 사직생의 각오로 대한민국을 구하겠다는 다짐을 했고요. 탈당계를 다 제출했습니다. 당이 공식적으로 제출하는 건 일괄해서 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탈당계를 다 모았고 일단 보관을 하고 있을 겁니다. 개별 지역구에 내려가서 지역구에 어느 정도 동의를 얻는 절차도 필요하고 어쨌든 연내로는 아마 집단 탈당이 확실해질 것 같습니다. 1차 탈당 최소 30명. 저 때가 2시간 전인데 다 탈당계를 써냈다. 물론 뭐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지만 이게 이제 언젠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함께 내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탈당계는 중앙당이 내는 수도 있습니다만 통상 자기 지구당에 내는 게 원칙이에요. 네. 그러니까 탈당계는 또 이 현역 의원들은 대부분 모두 다 당협위원장을 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 지구당이 내면 되는 것이고. 팩스로 넣어도 된다면서. 아니, 넣어도 되고 이제 그건 근데 이제 탈당계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보면 왜 엿새 동안 말미를 줄까요? 이게 바로 키입니다. 6일간. 왜가 27일, 오늘 21일입니다. 동지입니다. 그렇습니다. 27일 돼서야 하겠다. 그때 가서 뭔가, 지금 오늘 보니까 탈당계, 각자 자기가 탈당계 쓰면 바로 오늘 자기 지구당에 갖다 내도 되고 중앙당에 갖다 내도 바로 그러면 그냥 바로 탈당이죠. 바로 탈당되는 건데 네. 왜 그럴까? 그리고 앞서 이제 김무성 대표하고 유승민 전 원내대표 이 두 분 간에 조금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두 분이 뭐 보면 현재는 저는 그래서 실제 탈당계를 갖다가 써놓고 지금 6일 동안 시간을 놓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치킨 게임을 갖다가 당에다 대고 버리고 있는 것이다. 안 된다. 네. 안 된다. 당신이 들어왔을 때는 분란이 일어난다. 이 풍비박산이란 말을 갖다가 정우택 원내대표가 쓰지 않았습니까? 어제 했죠. 그러니까 네. 당신 말고 내전 정 안 되면 그러면 하다못해 공동 비대위원장 이러한 것들이 친박들에서 내놓는 카드인데 비박계에서는 그걸 못 받아들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실제 보면 그야말로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 생각하면 바로 정리하면 그만입니다. 아니 오늘 35명 중에서 32명이 모여서 의기투합했으면 이미 원내 교섭단체를 10석이나 넘고도 거의 국민의당 수준에 육박하는 거죠. 국민의당 38석이에요. 네네. 그렇죠. 왜 그럴까? 왜 마지막 6일의 말미를 두면서 마지막 이른바 마지막 치킨 게임 벼랑 끝. 마지막 벼랑 끝 왜 싸움을 하는가 하는 부분이 사실은 이번 사태를 보는 관전 포인트가 되어야 돼요. 가급적이면 그렇다면 새누리당을 안 깨고 어떻게 좀 해보고 싶다. 그 마지막 속내가 있는 거 아닌가요? 글쎄요, 저는 이런 6일 안에서 그러면 비대위원장 시켜줄게. 그런다고 주저앉는다? 저는 그러면 유승민 의원은 죽는다고 봐요. 네. 아무리 뭐 정권을 준다 하더라도 친박계가 정권을 주고도 흔들 수가 있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을. 저는 유승민 의원이 그 선택을 하리라고는 저는 생각하기는 어렵고. 네. 다만 이제 저건 좀 관심 있게 보는 거는 그러면 남은 친박계에서 비례의원들을 출당 조치를 시켜줄까? 그리고 이제 당적에, 그러니까 의원직에 관련이 있잖아요. 예, 탈당을 하면 비례의원은 이제 의원직이 상실이 되거든요. 출당을 시켜줘야 예, 되는데. 출당을 시켜줘야 되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도 좀 치사하게 나올 것 같아요. 친박계에서 절대 출당 조치 시켜주지. 비례의원들 발목을 잡고, 네, 예. 의원직 안 이루려면 나가지 마라. 예, 예. 네. 네. 오늘 사실 뭐 지금 35명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지금 탈당하신다는 분들의 이 명단을 지금 현재 그 비주류 측에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안 했죠. 예. 아름아름으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7일간의 말미라는 부분은 뭐 물론 6일간의 말미라는 부분은 물론 뭐 본인들 입장에서는 지역구 가서 또 탈당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이야기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저는 일종의 여론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하나의 그 전략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이분들이 과연 규모가 얼만큼 될 것이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
관심이 모아지면서 네. 아마 새로 만들어지는 그 보수신당과 이 새누리당의 이 지지율 추이에 대해서도 아마 상당히 여론조사가 이루어질 것이고 네.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중도파들을 규합하기 위한 거죠. 네. 오늘 만약에 31명이든 35명이든 먼저 1차 선언을 하고 먼저 태어나가 버린다면 몸집 불리기. 아니 근데 먼저 태어나간다면 그 다음 2차 3차 오는 분들은 약간의 뭡니까 이 조금 이 정치적인 이미지가 약간 흠집이 날 수 있거든요. 우리 왜 옛날에 6.25 때 도강파와 비도강파 때문에 여러 가지 이 한강을 걷느냐 안 걷느냐에 따라서 네. 부역했냐 안 했냐는 그런 여러 가지 그 공격이 취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만약 그 27일 날 집단 탈당할 때 좀 더 많은 규모를 해서 그때 1차 규모를 늘려서 지금 중도파들을 규합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 포석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렇다면 지금 오늘 탈당을 하겠다라고 밝힌 인원이 모두 35명의 의원들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6일 남은 기간 동안 더 많은 의원들의 숫자가 더 늘어나서 탈당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세요. 그렇죠. 저도 뭐 그 최재원 교수님 그 주장에 동의를 하는데 만약에 38석 이상을 가지고 탈당을 하게 되면 향후에 있어서 소위 말해서 제3당의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3당이 되느냐 제4당이 되느냐는 느낌상 제3지대 야권 제3지대 신당을 누가 주도하는가의 문제에 있어서 만약에 38석 이상 40명 이상 60명까지 탈당하게 될 경우에는 앞으로 제3지대 신당은 국민의당의 안철수 전 대표가 아니라 바로 비박신당의 유승민 그 의원에 의해서 주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제가 볼 때는 그 시간을 갖기 위해서 6일간 38명 이상의 세를 규합하기 위한 그런 타이밍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 해석이 아닌가 싶고 드디어 새누리당의 뚝은 터졌고 제가 볼 때는 파죽지세로 친박의 새누리당은 거의 정치적으로 명멸하는 그 초입에 들어섰다라고 해석하는 게 타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러한 여당 초유의 사태를 태평양 건너에서 바라보면서 발언을 한 분이 있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인데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여러모로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